방금 전 미국의 상원이 코인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클래리티 법안의 표결에 붙이기 위한 첫 번째 공식 절차를 미국 시간 수요일에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몇 달을 끌어왔던 이야기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번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클래리티 법안을 두고 미국 워싱턴에서 마지막까지 다투고 있는 주제가 과연 뭘까요? 비트코인이 상품이냐 증권이냐, XRP 리플을 어느 쪽으로 분류하느냐, 이런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스포츠 도박이에요. 야구나 농구 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문제를 두고 코인 법안의 마지막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코인 법안인데 왜 마지막 싸움이 도박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시면요,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 어디까지 와 있고, 그리고 이게 리플 XRP 같은 코인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주 선명해지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먼저 오늘까지 확인된 상황들부터 정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의회를 취재하는 엘리노 테렉 기자에 따르면요,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아직 클래리티 법안의 토론 종결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 토론 종결안이 뭐냐? 미국 상원에서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방식으로 표결 자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을 끝내고 표결로 넘어가자 이걸 정식 서류로 요청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게 토론 종결안입니다. 이 요청이 통과되려면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서류가 들어가는 순간이 법안이 진짜 표결 단계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서류가 아직까지 안 들어갔고 여기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상원은 이번 주가 지나면 한 달 가까이 자리를 비워는 여름 휴회 기간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서류도 안 들어갔는데 남은 시간은 며칠뿐이다? 그럼 또 미뤄지는 거 아니냐? 근데 서류가 늦어진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늦어진 이유가 코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의 상원은 구조상 다툼이 있는 법안을 한 번에 하나씩만 처리합니다. 서류를 내고 정해진 시간에 기다렸다가 표결하고, 또 통과되면 또 정해진 토론 시간에 소화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한 가지 법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 법안의 순서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임시 예산안입니다. 임시 예산안 같은 경우는 이 새 예산 합의가 늦어질 때 일단 지금 수준으로 정부가 돈을 계속 쓸 수 있게 기한을 연장해주는 법인데요. 미국 정부가 쓸 돈은 원래 9월 말에 끊기게 되어 있는데 이번 임시 예산안은 그걸 12월 11일까지 미리 연장해두자는 내용이죠. 근데 이 대목에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임시 예산안, 싸움거리가 아닙니다. 미국 시간으로 이번 주 월요일 저녁 이 상원 측에서 이 법안의 첫 번째 절차 표결을 했는데요. 결과가 89대 4였습니다. 100명 가운데 89명이 찬성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부딪혀가지고 코인 법안이 밀린 게 아니라 여야가 거의 만장일치로 밀고 있는 법안이 앞순서에 있어가지고 밀린 것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도 서둘러 처리를 하느냐? 미국이 지난 1년 사이 예산이 끊겨서 정부기관 상당수가 일을 멈추는 셧다운을 2번이나 겪었죠. 한 번은 43일, 또 한 번은 특정 부처 예산이 76일 동안 끊겼습니다. 그런 경험들 때문에 기한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미리미리 끝내두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튠 원내대표는 기자들한테 이번에 처리할 목록들을 직접 밝혔어요. 임시 예산안, 러시아 제재 법안, 정부 인사 인준, 그리고 대학 스포츠 관련 법안, 그리고 최종적으로 클래리티 법안의 토론 종결 표결까지, 이걸 전부 다 끝낼 때까지 상원 회기를 이어가겠다고 했었고, 그러니까 코인 법안은 처리 목록에서 빠진 게 아니라요, 이 목록의 가장 뒤쪽 순서에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방금 들으신 것처럼 코인 법안은 지금 대학 스포츠 법안 같은 대기명단에 서 있는데, 정작 코인 법안 안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다툼도 스포츠입니다. 여기가 오늘의 본론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다툼,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쟁점이 뭔지 살펴보자면요. 현지 보도에서 언급되는 미해결 쟁점은 이렇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코인 사업을 제한하는 윤리조항. 이건 그 자체로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름만 부르고 지나갈게요. 다음으로 블록체인 개발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정하는 기술조항. 이것도 오늘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농업위원회가 쓴 좋은 부분인데 바로 여기에 스포츠 도박 문제가 들어있어요. 이 코인 법안에 웬 농업위원회냐? 여기서부터 풀으셔야 되겠죠.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은 비트나 XRP 리플 같은 디지털 상품의 현물 거래를 CFTC라는 연방기관이 감독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CFTC가 원래 뭘 하던 곳이냐? 옥수수나 밀 같은 농산물의 선물 거래를 감독하던 기관입니다. 선물 거래는 쉽게 말씀드려서 곡물 같은 걸 미리 정한 값에 나중에 사고 팔기로 약속하는 거래인데, 농산물에서 출발한 기관이다 보니까 이 상원에서 CFTC를 감독하는 상임위원회가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농업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코인 법안의 한 축을 농업위원회가 썼고 마지막까지 다듬어지고 있는 부분도 그쪽 조문인 겁니다. 그러면 도박은 어디서 나오느냐? 최근 미국에서는요, 예측 시장이라는 게 빠르게 커졌습니다. 선거라거나 스포츠 경기 같은 일의 결과를 상품처럼 만들어서 사고 팔게 하는 시장인데요. 근데 이 예측 시장 업체들이 자기들은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기관인 CFTC의 감독을 받는다, 이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상품을 미국 전역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미국에서 스포츠 도박이 원래 주 단위로 관리된다는 점입니다. 2018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로 각 주가 자기 지역 안에서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하고요, 면허를 내주고요, 세금을 걷는 구조가 자리를 잡았거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미국 원주민 부족들이 있습니다. 이 부족들은 1988년에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자기 땅에서 카지노를 운영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그리고 이게 많은 부족의 핵심 수익원이 됐습니다. 근데 예측 시장은 주 면허도 부족과 맺어진 약속도 거치지 않고 전국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미국 게임 협회 쪽에서는 예측 시장 등장하고 나서 주정부들이 잃은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천억까지도 이른다, 이런 추산까지 내놨어요. 그래서 지난달 상원의원 12명이 담당 상임위원회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법을 만들 거면 두 가지를 넣어달라. 한 개는 주와 부족이 가지고 있는 기존 도박 관할권, 그러니까 누가 단속하고 규칙을 정하느냐 하는 권한을 이 법이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적는 조항.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에 등록된 업체가 스포츠 도박이나 카지노 게임을 흉내낸 상품들을 팔지 못하게 하는 조항. 이 선에서는요, 이 원주민 부족 17곳과 관련 협회들이 지지를 보탰고, 그리고 이번 주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 상원에서 이 문구를 실제로 법안에 넣을지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한에 이름을 올렸었던 티나 스미스 의원은요, 이 문구를 클래리티 법안에 넣거나 그게 어려우면 몇 년에 한 번씩 농업정책을 통째로 묶어서 처리하는 농업법이라는 큰 법에 실어서라도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남겼고, 또 반대편에선 농업위원회 위원장인 존 부지먼 의원은요, 예측 시장이 거의 규제가 없는 상태라는 문제의식 자체는 여러 번 밝혀온 사람인데 그 정리를 코인 법안에 묶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그 속내까지 본인이 밝힌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도박 논쟁까지 싫은다, 그럼 클래리티 법안이 더 무거워지겠죠. 통과가 어려워지니까 코인 규칙부터 먼저 확정하자, 이런 계산으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넘어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미해결 쟁점 목록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죠. 대통령 관련된 윤리조항, 개발자 책임조항, 스포츠 도박 관할 조항, 뭔가 빠져있지 않나요? 코인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어떻게 볼 거냐, XRP 같은 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할 거냐, 거래소는 어떤 기준으로 등록시킬 거냐, 몇 년 동안 이 시장을 괴롭혀왔던 그 질문들이 마지막 쟁점 목록에는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저는 이 목록이 두 가지를 말해준다라고 봐요. 먼저 코인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내용 자체는 사실상 다듬기가 끝났다라는 거. 남은 다툼이 전부 다 코인 바깥의 문제라는 것. 이 뒤집어 말하면은 코인 안쪽 문제는 합의에 이르렀다는 뜻이니까요. 두 번째로 이게 더 중요한데, 도박 업계랑 주정부랑 원주민 부족까지 나서서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자기 쪽에 유리하게 정하고자 다투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워싱턴에서 통과 가능성이 없는 법안은 조용히 사라져요. 아무도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사라질 법안의 문구를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항 하나를 넣네 마네 이러면서 코인과 상관없는 업계까지 협상에 뛰어든 건요, 결국에 이 클레이티 법이 실제로 미국의 규칙이 될 거다, 이렇게 워싱턴이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XRP처럼 이 법의 감독 틀 안에 들어가게 될 자산 입장에서 보면요, 바깥 업계들이 그 틀의 적용 범위를 두고 싸운다는 것은 그 틀이 그만큼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이런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표를 다 못 채웠을 수도 있는데 왜 표결을 강행하려고 하느냐. 현지 보도들을 보면은 이번 표결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기록이라는 해석이 나오죠. 공화당의 신시아 로미스 의원은 이제 의원들이 기록이 남길 시간이란 취지로 말을 했고, 코인업계의 정치자금 단체들도 이번 표결에서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를 본 뒤에 올해 중간선거에서 어디에 돈 쓸지 정하고자 지켜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표결 자체가 통과 여부랑은 별개로서 상원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옆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처음으로 공식 기록되는 사건이기도 하겠고, 그래서 앞으로의 절차는요, 이르면 미국 시간 수요일 기준 토론 종결안이 제출될 거고요. 규정상 하루 이상을 건너뛰면서 이르면 금요일에 첫 번째 표결이 열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60명이 찬성하면 정식 심의가 시작되는 거고, 그 뒤에도 정해진 토론 시간, 수정안 처리, 최종 표결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원에서 문구가 바뀌면은 하원이 바뀐 문구로 다시 표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표결에서 60명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 참고할 만한 전례가 있습니다. 작년 당시 통과된 스테이블코인법, 그러니까 지니어스법도 첫 번째 절차 표결에서 한번 부결됐습니다. 근데 몇 주 뒤에 다시 표결해서 68대 30으로 통과됐었고, 지금은 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결의 부결이 곧 법안의 사망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회기안에 토론 종결안이 실제로 제출이 되고 첫 번째 표결까지는 열리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휴회를 며칠 늦춰서라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 근거는요, 먼저 튠 원내대표가 코인 법안 표결을 처리 목록에 공개적으로 올려놨고요, 그 목록을 다 끝날 때까지 회기를 이어가겠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습니다. 원내대표가 공개한 목록은 그 자체가 약속이기 때문에 아무 설명 없이 빼면요, 정치적인 부담이 커지겠죠. 그리고 앞순서를 차지하고 있었던 임시 예산안이 89대 4로서 이미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해가지고 그 자리가 곧 비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기록의 효용입니다. 설령 표가 모자라더라도 누가 반대했는지 기록에 남기는 거, 이거 자체가 지도부와 업계 입장에서는 다음 단계를 위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다만 60명을 채울 수 있을지는 오늘 시점 기준으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보도 그대로고, 그래서 저는 이번 첫 번째 표결을 최종 결과가 아니라 이름이 처음으로 기록되는 절차로 보고 있고요. 가결이라면은 최종 통과 작업이 가을까지 이어질 거고,
부결이라고 할지라도 지니어스법의 경로처럼 다시 한번 재도전이 이어지는 흐름들을 기본으로 두고 있어요.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 안 좋고 또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리플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리플 XRP가 언제 상승할지, 반등 언제 줄지, 또 상승 시작하면 얼마까지 상승할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드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그리고 비썸, 현물 매매만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 첫 번째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게 바로 리플 전용방인데요. 기본적으로 리플 전용방에서는 이 리플 코인에 대한 단기 고점과 저점, 중요한 내용들, 리플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각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유만 한다? 그런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더 상승할 것 같을 때 현실적인 대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한 시장이고, 적당히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다시 하락했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타점뿐만이 아니라요. 이 시장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가격도 내려왔고 또 반대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혹은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할 수도 있는 이런 기회의 장세랑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플 XRP에 대해서 핵심 단기 저점에 대한 중요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종합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맞겠지만요. 정말 신기하게도 알트코인들 움직임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섹터 그리고 테마에 맞게 힘이 살아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목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요.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도 내가 처음에 계획한 목표 타점에서 이 수익 실현까지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놓고요. 이에 따른 몰빵이 아니라 비중 조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이 단기 타점은 단기 타점답게 접근해야 되는데 막상 상승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더 오를까봐 못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수익을 보고 파셔야지 내 돈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은 이 수익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 추가 매수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회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종합 브리핑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이 중요 타점들, 여기에 대한 안내까지도 같이 설명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은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낮은 비중으로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핵심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가장 최신 속보는 무엇인지, 지금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에 트럼프랑 관련한 공격 취소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나왔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과 방향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리플 전용방, 그리고 단기 종합방,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시황 브리핑방까지도 세 가지 방에 대해서 같이 입장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없게 안내드리는 이런 방이 아니라 제가 딱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안내 도움드리고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현물 매매로서만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